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 알려주는 임동신 연구원입니다. 획이란 말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죠? 보통 원래 있던 장소나 상태로 돌아가는 걸 획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연어가 강으로 회귀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요요 현상이 와서 이전 몸무게로 회귀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가운데 하나인 회귀에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길래 획이란 이름이 붙게 된 걸까요? 획이는 우리가 알고 싶은 종속 변수와 그것의 원인이 되는 설명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종속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설명 변수에 의해서 값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러한 관계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y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되고 x는 y의 원인이 되는 설명 변수가 되는 것이죠. 두 변수는 각각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설명 변수는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는 목표 변수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둘 간의 관계가 잘 추정이 된다는 것은 기울기에 해당하는 a와 절편에 해당하는 b의 적절한 값이 대입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설명 변수인 x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고 싶은 종속 변수 y를 예측할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다음 시험에서 내가 몇 점을 받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험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부 시간이 시험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손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위에서 언급한 회귀 모형에 이를 대입해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시험 점수가 y라는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고 공부 시간이 x라는 설명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공부 시간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반 1등 A는 시험 한 달 전부터 하루에 3시간씩 총 90시간을 공부했고, 그 결과 중간고사에서 평균 95점을 받았습니다. B라는 학생은 총 86시간을 공부해서 평균 92점을 받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X축은 공부 시간이고 Y축은 시험 점수인 2차원 그래프에 우리 반 학생 전체 데이터를 표현하면은 이러한 산점도가 되겠죠.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죠?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공부를 80시간 정도 한다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 학생 전체 데이터를 잘 나타내주는 추세선이 필요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잘 나타내준다는 것은 데이터들의 평균이 바로 이 추세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y와 x의 관계인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시간을 공부할 학생은 평균적으로 83점을 받을 것이란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적의 추세선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프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물론 추세선 위에 있는 데이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들과 추세선 사이에는 이렇게 오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보시면 추세선 위쪽에 위치한 데이터들은 양의 오차가 존재하고 아래에 위치한 경우에는 음의 오차가 생기겠죠. 가장 합리적인 추세선이란 이러한 오차들이 최소가 되는 값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오차들을 더해서 그 값이 최소가 되는 값을 찾으려 한다면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더해져서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차들을 모두 제곱하여 합한 값이 최소가 되는 값으로 추세선을 정하게 됩니다. 각 오차를 제곱하면 이러한 사각형들의 넓이를 의미하는데, 그래프상의 모든 사각형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기울기와 절편으로 추세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바로 최소제곱법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시험 점수에는 공부 시간 말고도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 시간만으로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 게 말이 되나? 네,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 하루에 몇 시간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시간만으로 시험 점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을 몇 가지 더 찾아볼까요?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정확히 몇 문제를 풀었는지, 그 중에 틀린 문제가 몇 개였는지, 바로 전 시험에서 몇 등을 했는지 등을 추가로 설명 변수에 넣으면 공부 시간 하나만 설명 변수로 넣었을 때보다 더 정확히 시험 점수를 예측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2개 이상의 설명 변수를 통해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회기를 다중회기라고 하고, 하나의 설명 변수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회기를 단순회기라고 합니다. 다중회기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 실제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링까지 해볼 예정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기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선형회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회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회기는 선형회기 말고도 의사결정나무, 랜덤 포레스트, 소프트 벡터 머신 등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측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음 실습 혹은 별도의 학습 자료를 통해 추가적으로 배워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회기는 어디로 돌아가길래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일까요? 바로 추세선으로의 회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잘 나타내주는 추세선이라면 오차가 최소화되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데이터가 평균으로 회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회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